만엽집과 겐지 모노가타리가 고전 문학에서 세계문학사를 기술할 때 이 두 작품은 배제할 수가 없을 만큼 금자탑이다. 일본 문학으로서는. 이런 것이 하나의 플랫폼이 돼서 일본 문학이 노벨 문학상도 좀 많이 받았죠. 싫어하는 인생공부 송유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유복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아주 오래된 시가 한 편, 만엽집이라고 하는 시가집에 실려 있는 시가 한 편을 놓고 공부하겠습니다. 임의로 제목을 만엽집의 노래 한 수라고 했습니다. 만엽집의 노래 한 수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엽집의 노래 한 수. 작가 미상. 하늘과 땅이 시작할 때부터 세상은 덧없음이었다. 나뭇가지도 봄이 되면 꽃이 피어서 물이 들고 가을이면 나뭇잎은 이슬과 서리가 내려 바람에 섞여 단풍이 되어 떨어진다. 사람들도 이와 같아서 젊은 시절에 붉던 얼굴빛도 노쇠하고 검은 머리는 희게 변한다. 아침의 미소도 저녁 답에는 바뀐다. 부는 바람에 눈도 보이지 않고 흐르는 물도 멈추지 않듯이 모든 것은 언제나 변해간다. 이 모든 걸 보면 내 흐르는 눈물이 넘쳐나 멈출 수가 없다. 만엽집의 노래 한 수라고 했는데 세상의 덧없음을 슬퍼하는 노래 한 수가 본래 제목입니다. 세상의 덧없음,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 무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상, 흔히 말하는 인생 무상 할 때 무상입니다. 무상은 한자어고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니디아, 불교 용어죠. 그리고 우리 토박이 말로는 덧없음이라고 하죠. 오늘은 인생의 덧없음에 대한 시 한 편을 놓고 공부하겠는데요. 굉장히 오래전에 시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만엽집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시대의 시가집이 있습니다. 만엽집. 만 하는 것은 일만 만자, 천만, 백천만 할 때 만이고요. 그러니까 많다, 영원하다, 뭐 그런 뜻이겠죠. 엽은 입엽자입니다. 이파리. 이파리를 말하는데 입인데 이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것의 원관념이 무엇이겠느냐. 보조관념은 잎인데 원관념은 무엇이겠느냐. 이걸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일본에서도 대체로 좁혀지고 있는 견해가 두 가지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가란 뜻입니다. 시와 노래란 뜻에서. 그래서 만엽하면 수많은 시가를 모은 책이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또 하나는 이 잎이 세대를 뜻한다고 합니다. 세대라고 하면 요즘에서는 한 30년을 대체로 한 세대라고 보죠. 그러니까 여러 세대다. 만엽하면 여러 세대의 노래를 모았다. 뭐 이런 뜻이라고도 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 두 견해가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엽집은 대체로 서기 629년부터 629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입니다. 아직까지 삼국시대입니다. 629년에서 759년까지 한 130년 일본 고대 130년 동안의 시가를 모아놓은 책이다. 물론 서기 629년 이전에도 만엽집 속의 시가들이 들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소수에 지나지 않고 본격적으로는 서기 629년부터 지어져서 759년까지 끝을 맺는다. 한 130년간. 이 시기는 우리나라 삼국 시기이지만 통일 신라 시대와 한 100년 정도 이렇게 겹칩니다. 130년 중에서 통일 신라 시대와 한 100년 겹치는 시대다.
이 시대에는 우리나라에도 고시가가 있었죠. 오래된 시가가 있었습니다. 향가라고 들어보셨죠? 향가는 향찰 문자로 표기된 우리의 고시가고, 일본의 만엽집은 만요가나, 일본의 고유 문자를 가나라고 합니다. 요즘 또 뭐 히라가나, 가타가나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지금부터 무려 천수백 년 전에 일본인들이 한자를 빌려와서 자기 말을 이렇게 표기를 한 이 가나를 만요가나 혹은 만엽가나 이렇게 부릅니다. 일본인 학자들도 이 만엽가나, 일본말로 하면 만요가나가 신라의 향찰 문자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문자라고 보는데 좀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인 학자들도요. 그러니까 우리 한가와 여러 가지로 또 시대적으로 비슷하고 또 비슷한 성격의 시가라는 점에서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워낙 작품수가 차이가 나니까. 우리는 다 합해봤자 25수밖에 안 되지만, 그리고 또 최근에 발굴되었다고 보는 거 한 두세 편을 가지고 포함하면 27, 8편 정도 되지만, 그 향가를 예, 한가가 그렇다 하면 이 만엽집가, 이거 만엽집가라고 합니다. 만엽집의 노래라는 뜻에서 만엽집가는 4516수. 이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단 질은 차치해 두고라도 양으로 이게 게임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 비교를 잘 안 하려고 하고, 일본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너무 또 양이 압도적이니까 비교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본의 그 고전 문학에 대한 자존심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중에 최고의 두 개가 바로 이 7, 8세기 때의 만엽집가, 그리고 11세기 때의 소설에게보다는 사실은 기록 문학에 가까운 겐지 모노가타리. 우리 한국어판도 무려 3권입니다. 한자적 표현으로는 원시물어, 일본 말로는 겐지 모노가타리. 겐지가 일본 천황의 둘째 아들인데, 그러니까 황태자 동생인데, 많은 여성 편력을 한 이야기를 한 여성이 관찰자적 시점에서 기록한 문학이니까 사실은 소설이라기보다는 기록 문학에 가까운데, 이 겐지 모노가타리, 우리식 번역으로 한국어 번역 제목은 겐지 이야기가 11세기 작품인데, 내가 일본에 1년간 있을 때 거기에 직접 그 창작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건물도 아직 남아 있어요. 천수백 년 되어도. 교토에서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교토는 아니고요. 교토 조금 벗어난 곳인데, 그 이 두 편의 만엽집과 겐지 모노가타리가 가장 고전 문학에서 세계 문학의 수준으로 성취한 작품입니다. 세계 문학사를 기술할 때 이 두 작품은 배제할 수가 없을 만큼 금자탑이다. 일본 문학으로서는. 중국의, 그러니까 202부에 해당되는 동아시아 문학의 금자탑이다. 이런 것이 하나의 플랫폼이 돼서 일본 문학이 노벨 문학상도 좀 많이 받았죠. 3사람의 일본인이 노벨 문학상 받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국적을 프랑스 국적에 프랑스어로 쓰여졌으니까 완전히 일본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도 지금 발을 거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작가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도 없습니다만, 무라카미 하루키까지 받는다 하면 4명의 일본인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건 이 대단한 것이죠.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 오래된 고전 문학의 전통, 그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고, 일본 사람들이 아주 문화적인 자긍심을 갖는 것이다. 만여치과 겐지 모노가타리. 그 외에도 일본에는 고전 문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나치게 한문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한문은 우리도 굉장히 양이 풍부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쓸모없는 거에 대했단 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만 하더라도 한시 작품이 5,000편이 넘습니다. 근데 그걸 다산 선생의 정약용 선생의 한시에 서너 편 정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것도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야기 될 뿐이지, 비평적 논의가 될 뿐이지 일반인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시 한문으로 된 문학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리 문학이 너무 극소수다 보니까 일본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이렇게 비교 관계를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상당히 불리하다. 뭐 그런 점이 있겠고요. 이때까지 우리 문학이라고 얘기하신 건 우리 말로 된 문학, 한글 문학. 그래서 만엽집 4,516수 중에서 오늘 처음으로 우리 싫어하는 인생 공부에 소개하는 겁니다.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뭐 띄엄띄엄한의 그저 만엽집 노래를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대체로 만엽집에 대한 여러 가지 형식으로 대한 고시가인데 대부분은 그 대다수는 57577 그러니까 와카이 원행인 단가 그 자기들은 단카라고 합니다. 단카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장가 단가를 일본말로 하면 단카,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57577로 된 단가, 즉, 일본말로 단카 형식으로 되어 있다. 오늘 공부할 것은 장가입니다, 장가. 57577 형식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주제부터 말하면 뭡니까? 원래 제목에도 반영이 되어 있듯이 덧없음, 즉, 무상이라는 뜻입니다. 무상과 덧없은 한자와 우리말인데 그러면 없음은 없을 무자에 해당되고 덧은 뭘까요? 상이겠죠. 상은 뭡니까? 항상 그대로인 것. 항상 그대로인 것이 상입니다. 상록수 하면 녹색이 항상 그대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상록수. 항상 상자. 항상됨이 없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사람도 늙어간다. 만물도 결국 낡아간다. 그리고 사라진다, 소멸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상자, 상에 해당되는 것이 덫이 되겠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말 중에 뭐 해당되는 말이 없어요. 덧문, 뭐, 덧신 할 때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뭐, 덧나다 할 때, 상처가 덧나다 할 때 그것도 아니거든요. 꼭 안에 한 가지 한번 찾아본다 하면 덧정 없다. 덧정 없다. 없으니까 덧정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덧정 없다. 제 생각은 그래요. 덧정 없다는 늘 일관된 감정, 좋은 감정, 호감. 늘 일관된 호감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 호감이 소모감으로 바뀌는 거. 이것을 덧정 없다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덧이 늘 항상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이 국어학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덧없음 할 때 덧은 덧과 이렇게 어원이 같은 덧은 덧정 없다 정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읽어볼게요. 하늘과 땅이 시작할 때부터 하늘과 땅이 시작할 때 이건 태초라고 하죠. 우주의 기원, 우주의 시원 뭐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이 시작할 때부터 세상은 덧없음이었다. 덧없음. 변화다. 변화. 저 항상이 아니라 항상됨이 아니라 변화로운 거. 덧없음이었다. 변화로웠다. 변화가 있었다. 나무가지도 봄이 되면 꽃이 피어서 물이 들고 가을이면 나뭇잎은 이슬과 서리가 내려 바람에 섞여 단풍이 되어 떨어진다. 사람들도 이와 같아서 젊은 시절의 붓던 얼굴빛도 젊은 시절에 약간 불구스러한 한의 그 얼굴빛이 감돕니다. 좀 대체로 20대 초반까지. 이것을 뭐 홍안의 소년, 홍안의 미소 뭐 이런 말 쓰죠. 홍안, 붉은 얼굴이다. 젊은 시절에 붓던 얼굴빛도 노쇠하고 검은 머리는 희게 변한다. 아침의 미소도 저녁답에는 바뀐다. 아침의 미소는 저녁 무렵에는 또 바뀐다 하는 겁니다. 그 아침의 미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생생하고 젊고 신선하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저녁의 미소는 그만큼 신선함이 떨어진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는 바람의 눈도 보이지 않고 부는 바람의 눈. 바람의 눈이라고 했으니까 이 눈이라고 하는 중심부 그 뜻 아니겠어요? 요즘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태풍의 눈. 바람의 눈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바람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바람이 길길이 날뛰고 있다. 혼돈 상태에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특히 일본은 자연재해가 많아서 태풍이 우리보다 더 많거든요. 보이지 않고 흐르는 물도 멈추지 않듯이 흐르는 물이 멈추는 그 법 봤습니까? 계속 흘러가죠. 모든 것은 언제나 변해간다. 모든 것이 언제나 변해간다. 이 말이 불교에서 말하는 넉자 사자로 된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재행무상. 재행. 모든 것은 변한다. 재행무상. 항상됨이 없다.
만엽집에 실려 있는 그 시가를 왕성하게 발표하던 대체로 한 100년 남짓한 시기를 일본인들은 만엽시대라고 합니다. 일본 말로는 만요지다이, 만엽시대. 뭐 거기에 대한 연구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엽집에 있는 풀 이름, 꽃 이름, 뭐 이렇게 사진도 만들고 온갖 지명 이름 참 그런 뭐 참 많은 부르기 짝이 없어요. 저렇게 풍부한 안에 고대 문학을 일본이 가지고 있구나. 우리나라에 겨우 한가 20매수 가지고 우리도 그 함대목이라고 하는 한가 집은 있었습니다. 그거 삼국사기에 나오죠.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전해지고 있죠.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성여왕 때니까 거의 말이죠. 통일신라 말 때 3대라고 하는 것은 상대, 중대, 하대 그 시대 구분을 이렇게 현재와 과거와 먼 과거 이게 세 개로 구분을 해서 3대 목, 아까 목자가 눈목자 3대에 걸친 그 시가의 중심 부위에 놓인 작품들 진성 여왕이 아니라 그 편찬을 하려 해서 편찬을 했다고 하는 기록만 나와 있습니다. 그 참 아쉬운 거죠. 아마 그게 적어도 수백 편은 실려 있을 것이다. 많게는 수천 편은 실려 있을 것이다. 이제 그게 남겨져 있다고 하면 만엽집과 비로소 이렇게 동등한 가치. 우리 한가 하나하나 보면 그 질적으로 작품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 보면 질적으로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는 뭐 얼마 안 남아도 그 일본 만엽집에 있는 작품 하나 대표작 하나하나보다 더 높은 질적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 만엽집 전문가들은 아주 연세 많은 원로급들 이 사람들은 신라의 향가를 그렇게 우습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만엽집의 이런 시가가 지금 이것도 지은이 이름 같은 것도 전해져 오나요? 많이 오고 작감 미상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작감 미상입니다. 특히 천황 일본 일왕 우리는 보통 천황하는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일왕이라고 하죠. 우리 민간에서는 일왕 그러니까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덴노 천황의 작품들도 많이 있고 그 황족 황실 가족들 공준이 무슨 왕자니 또 덴노, 천황의 부인, 황후, 그리고 후궁 여자들, 작품들도 많이 있고, 또 심지어는 민중의 작품들도 있습니다. 일반 백성의 작품. 우리 옛날에 고시조가, 그랬듯이, 그리고 궁녀들의 작품, 이런 것도 있고, 작자층은 아주 폭이 넓고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안에 한국으로 완역이 되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만엽집의 노래 한 수, 그것은 덧없음을 주제로 한 것인데 원래 제목에도 무상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목도 되고 주제가 되는데 이것을 볼 때 만엽시대가 일본에서는 율령국가 체제 그러니까 당나라와 신라로부터 전해받은 제도의 완비가 완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게 율령체제라고 해요. 율령국가체제. 율령국가체제가 완성될 시기가 만엽시대인데 이 만엽시대에는 특히 또 일본이 일본적인 민족 종교, 신토이즘, 신도만 있다가 거기에 이 덧붙여지는 새로운 외래 종교가 다시 뿌리를 내립니다. 이것이 불교인데 불교는 백제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백제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명백하고 그것은 나라지에 가면 백제불상이라고 하는 일본 최초의 불상이 지금 남아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한 2번 가봤는데 거기에 절에서 주는 안내문을 보면 백제가 우리에게 불교를 전해주고 이 불상을 전해줘서 고맙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개글 또 읽었습니다. 백제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꽃을 피우는 시기가 바로 만엽시대. 그러니까 무상의 관념이 덧없음의 관념이 일본적인 뿌리를 내리고 입지를 다져가는 시기다. 그 시기에 나왔던 무상의 관념을 노래한 만엽가 한수가 바로 이 작품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도 이본들이 많아서 그 텍스트가 정해진 텍스트가 아니고 막 여기저기에서 내가 그 필사본에 전해지다 보니까 이게 비슷한 것도 있고 또 같은 것도 있고 이거 빼고 하면 이게 정확하게 이 몇 편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일본에서 이제 국가표준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년분을 붙였습니다. 아까 말한 국가표준형으로서는 4, 5, 1, 6 수가
표준형인데 이 작품은 4160번째 4160번째의 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일본 문화의 3대 세계관인 하나가 바로 허무주의인데 이 불교적 무상의 관념이 허무주의에 영향을 끼칩니다. 소설가 박경리 선생이 뭐 일제시대 때 공부한 분이니까 일본 문화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겠죠. 일본 3대 문화의 세계관, 세계. 첫째 허무주의, 둘째 유미주의, 셋째 색정주의. 뭐 이렇게 본 일이 있습니다. 허무주의, 가미가제 특공대 뭐 자살 공격을 감행하는 이런 것도 허무주의의 소산이다. 이것은 이제 불교의 무상의 관념하고 관계가 있겠고, 유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은 워낙 자연재해가 많다 보니까 화산, 태풍, 지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은 자연과의 친화적인 감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항상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일본에서는 유미주의,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인 미의식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미를 추구하는 그러한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무슨 금가루 장식 이런 게 일본 박물관에 가면 많이 있거든요. 또 그리고 내가 그 다도 뭐 꽃꽂이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인공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취향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단 말입니다. 유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공미라는 뜻입니다. 색정주의는 에로티시즘입니다. 일본 문학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통의 호색문학이다. 섹스를 좋아하는 문화, 호색문학. 그리고 이 만엽집에 실려 있는 그 시가에도 이 남녀간의 좀 난잡한 어떤 이 사랑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상문과 서로 상자 들을 문자, 서로 듣는다, 서로 소문을 듣는다, 서로 감정을 전달한다 하는 상문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또 형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연애시죠. 상류계층 남녀의 그 조금 난잡한 연애시.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겐지 모노가타리, 히가리 겐지 두 번째 황자이죠. 이 사람의 유부녀하고 무슨 안에 처녀들 많은 안에 여성 편력 이 안에 아주 대하 소설로 형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것도 호색문학이고, 그래서 일본 문학에는 한마디로 호색문학이다. 이것이 색정주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충 일본 전통 고전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또 앞으로 할 얘기가 있으면 일본에 관한 문학, 시에 관한 거 있으면 또 여러분께 말씀 올릴까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일단락을 맺을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만엽집의 노래 한 수. 작가 미상. 하늘과 땅이 시작할 때부터 세상은 덧없음이었다. 나뭇가지도 봄이 되면 꽃이 피어서 물이 들고, 가을이면 나뭇잎은 이슬과 서리가 내려 바람에 섞여 단풍이 되어 떨어진다. 사람들도 이와 같아서 젊은 시절에 붉던 얼굴빛도 노쇠하고 검은 머리는 희게 변한다. 아침의 미소도 저녁 답에는 바뀐다. 부는 바람에 눈도 보이지 않고 흐르는 물도 멈추지 않듯이 모든 것은 언제나 변해간다. 이 모든 걸 보면 내 흐르는 눈물이 넘쳐나 멈출 수가 없다.